안녕하세요. 회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살펴봤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대차대조표에는 자산과 부채가 표시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실제로 작성하기 위한 복식부기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 복식부기를 위해서는 거래를 분류하고 분류된 거래를 기록하면 되는데요. 이 거래는 수익과 비용, 자산, 부채로 분류를 하고 이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복식부기의 방법론에 맞게 정해진 위치, 왼쪽 또는 오른쪽, 이를 차변 또는 대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해진 위치에 잘 기록을 하면 됩니다. 결국 수많은 회계 거래를 수익, 비용, 자산, 부채로 분류를 하고 분류된 거래를 정해진 위치, 차변 또는 대변에 잘 기록을 해서 실제로 재무제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이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복식부기는 결과와 원인이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복식부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입장이 아닌 서로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결과와 원인이 진실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결국 복식부기의 핵심은 결과와 원인의 진실된 균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식부기는 어떤가요? 본격적으로 사업의 복식부기입니다. 거래의 결과와 원인, 원인과 결과를 모두 표시하는 방법이 복식부기입니다. 우선 이 결과와 원인을 모두 기록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영역, 왼쪽과 오른쪽이 필요하고요. 이 왼쪽과 오른쪽을 차변과 대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원인과 결과가 균형을 이루면 복식부기가 완료되는데요. 이 복식부기는 이 회계는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의 숫자 합계가 일치하면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복식부기를 위해서는 이 수많은 회계 거래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즉 거래의 분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분류된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왼쪽과 오른쪽, 차변과 대변 어느 영역에 표시를 해야 되는지, 기록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를 위한 거래의 분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많은 거래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요. 힌트를 드리면 복식부기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항목으로 거래를 분류하면 됩니다. 즉 거래를 수익, 비용, 자산, 부채로 분류하면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수익은 벌어들인 돈이고요. 비용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 지출된 돈. 자산은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 부채는 남에게 갚을 돈입니다. 결국 복식부기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이 수많은 거래를 수익, 비용, 자산, 그리고 부채로 분류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분류된 거래를 기록할 위치를 정할 차례입니다. 자, 거래가 자산, 부채, 수익, 비용으로 분류가 완료됐는데요. 이 분류된 거래를 왼쪽 차변과 오른쪽 대변 어디에 기록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전에 시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한 20초 정도 드릴 텐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우개는 거래의 분류인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중에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 있는 소중한 재산인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지우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이제 서로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 현대 시점에도 이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산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이 아니면 바로 비용입니다. 결론은 자산은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요. 이 자산과 비용이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지우개, 자산과 비용을 왼쪽에 기록하면 됩니다. 이걸 왼쪽에 기록하는 심오한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자산과 비용을 오른쪽에 기록하자라고 합의가 된다면 오른쪽에 기록하면 됩니다. 현재 복식부기 방법론은 이 자산과 비용을 왼쪽에 기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비용을 왼쪽에 기록한다면 이 대차트 조표에서 자산과 상대되는 부채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에 상대되는 수익을 이제 그 반대편 오른쪽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참고로 각 항목의 감소는 반대편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복식부기를 위해서 먼저 거래를 분류해야 되는데요. 이 거래의 분류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으로 우리가 거래를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된 거래를 이 분류된 거래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기록할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요. 관점에 따라서 자산과 비용은 동일한 개념임을 살펴봤고요. 결국 이 자산과 비용을 왼쪽 차변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상대되는 부채와 수익을 오른쪽 대변에 기록하면 됩니다. 이제 복식부기 실습 시간입니다. 이제 숫자가 많이 나와서 조금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우리의 목표는 거래를 분류하고 이 기록할 위치를 파악해서 결국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거래를 분류하고요. 이 분류된 거래에 기록할 위치를 파악해서 이 파악된 위치 차변 왼쪽, 대변 오른쪽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래를 기록하는 것을 분계라고 합니다. 이 거래는 예제는 1강에서 살펴봤던 나온밥의 2017년 1년간의 거래입니다. 총 5개의 거래가 있는데요. 먼저 거래 1번입니다. 월급을 2,400만원 수령했죠. 이 거래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현금 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현금은 이제 경제적 가치 있는 거래 분류상 자산이죠. 자, 위치를 정해 보시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입니다. 이 거래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 자산이 증가한 원인은 뭔가요? 월급을 창출했기 때문이죠. 월급은 번 돈, 즉 수익입니다. 수익이 증가한 거래입니다. 자, 수익의 증가는 위치가 어딘가요? 오른쪽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분류된 거래를 자산, 부채, 수익, 비용으로 분류를 하고 이제 그 기록할 위치, 차변과 대변을 정하면 됩니다. 이제 위치를 정했고요. 이 거래 1번을 이제 기록을 하면 됩니다.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즉 현금 자산 증가를 우리가 파악한 왼쪽에 기록을 하고 월급 수익의 증가를 우리가 파악한 대로 오른쪽 대변에 기록하면 됩니다. 거래 2번입니다. 거래 2번은 이제 생활비 등 1,200만원을 지출한 거래입니다. 이 거래의 결과는 뭔가요? 자, 현금이 1,200만원 감소했죠. 자, 자산의 감소는 어딘가요? 자산의 증가가 왼쪽이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입니다. 반대편. 이 거래의 원인은 뭔가요?
이 비용이 1200만원 발생했기 때문이죠. 생활비 등. 이 비용의 증가는 위치가 어딘가요? 왼쪽입니다. 자, 거래 입원에 대해서도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했고 기록할 위치를 정했습니다. 거래 입원을 분기하시면 됩니다. 생활비 비용 증가를 왼쪽 차변, 현금의 감소, 자산의 감소를 오른쪽 대변에 기록하면 됩니다. 거래 3번입니다. 매월 쓰고 남은 돈 100만원을 1년 동안 이제 1200만원을 적금으로 불입한 거래입니다. 이 거래의 결과가 뭘까요? 결과는 이제 내가 만기 때 수령할 적금이 1200만원 증가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 적금은 자산이고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입니다. 자, 이 거래의 원인은 뭔가요? 내가 남은 돈,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1200만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100만원을 1년 동안 1200만원을 은행에다 불입했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은 감소했습니다. 적금이 증가한 대신 현금이 감소했습니다. 자,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입니다. 거래 3번을 분기하시면 됩니다. 적금 자산의 증가를 왼쪽 차변, 현금 자산의 감소를 오른쪽 대변에 기록하면 됩니다. 거래 4번입니다. 우리가 전세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3천만원을 은행에서 빌려온 거래입니다. 결과가 뭔가요? 현금 3천만원이 증가했죠. 현금 자산의 증가는 왼쪽입니다. 이 원인은 뭔가요? 은행에서 빌려왔기 때문이죠. 은행에서 빌려온 거는 나중에 갚을 돈, 부채입니다. 부채의 증가는 짜잔, 오른쪽입니다. 자, 거래 4번을 분개해 보겠습니다. 현금 3천만원 자산의 증가를 왼쪽 차변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차입금, 부채의 증가를 대변 오른쪽에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거래 5번입니다. 자, 이제 거래 4번에서 돈을 빌려와서 현금이 3천만원 증가했죠. 이걸 어떻게 했나요? 집 주인한테 납부했습니다. 그쵸? 이게 원인이죠. 자, 현금 3천만원이 감소했죠.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입니다. 자산의 증가가 왼쪽이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입니다. 자, 이게 원인이고요. 결과는 뭔가요? 그 결과 내가 만기 때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집 주인으로부터 3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돈, 내 돈,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보증금 자산의 증가는 왼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 5번을 분개하면 보증금 자산 증가를 왼쪽 차변,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 감소를 대변 오른쪽에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거래를 다 분개하면 이제 재무제표가 탄생되는 직전의 순간인데요. 자, 그 이전에 이 균형을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식부기는 회계는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차변 왼쪽에 기록된 금액의 숫자 합계와 대변 오른쪽에 기록된 이 숫자 금액의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균형을 이뤘으면 재무제표가 탄생하게 됩니다. 복식부기의 종착점 재무제표의 탄생입니다. 이 분계를 거래 분류별로 가감해서, 즉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자산과 부채를 대차제표에 보여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기록했던 분계가 손익계산서와 대차제표에 잘 반영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분계에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항목들이 이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대차제표에 잘 반영이 됐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현금이 증가했네요. 현금은 자산이고요. 자산은 대차제표 자산 항목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잘 반영됐네요. 2번입니다. 2번 월급은 수익이고요. 수익의 증가는 수익은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돼야 되고 증가 2,400만원 잘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이상 없습니다. 4번입니다. 4번 생활비 등 이제 비용의 증가는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비용 항목으로 표시가 되고 1,200만원 네, 잘 반영됐습니다. 자, 3번 현금은 자산이고요. 다만 감소했기 때문에 그 해당 자산 현금 항목에서 마이너스 즉 빼기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5번 적금 자산의 증가는 자산은 역시 대차절표에 적금 항목으로 잘 반영이 됐습니다. 6번 현금 자산이 감소했네요. 역시 이 자산 현금 항목에서 이제 빼기 항목으로 빼기로 반영이 되고요. 7번 현금 자산이 증가했네요. 역시 자산 항목에 이제 가산됩니다. 8번 차입금 부채가 증가했네요. 부채는 어디에 표시되나요? 대차절표에 표시됩니다. 이 부채 증가 3천만원 대차절표 부채 항목에 빠짐없이 잘 반영됐습니다. 마지막 9번 보증금 자산이 증가했네요. 자산 증가는 대차절표 자산 항목 이제 보증금으로 3천만원이 반영됐고 10번 현금 자산 감소는 역시 현금에서 이제 빼기 항목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더하기 빼기만 누락 없이 잘 하면 되겠네요. 이제 나온 밥의 손익계산서와 대차절표가 탄생했습니다. 이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표시된다고 했는데요. 수익 2,400만원이 잘 반영됐고요. 비용 1,200만원이 생활비 등 1,200만원이 잘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에는 자산과 부채가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자산은 현금은 없고요. 적금 1,20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자산 합계는 4,200만원으로 잘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은행에서 빌려온 전세자금 대출 3천만원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과 비용이 결정되면 이익은 1,200만원으로 계산이 되고 자산과 부채가 결정이 되면 이 자본은 자산 4,200만원에서 부채 3천만원을 빼서 1,20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계산이 되면 결국 부채와 자본 합계는 4,200만원이 되고요. 이건 결국 자산 합계와 일치하게 됩니다. 자, 1강과 2강에서 학습한 회계와 복식부기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복식부기를 통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거래를 분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거래를 자산과 부채, 수익, 비용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분류된 거래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분계라고 표현했고요. 왼쪽 차변 또는 오른쪽 대변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이 자산과 비용을 왼쪽에 그리고 부채와 수익을 오른쪽 대변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분류되고 기록된 거래를 다시 한번 가감해서 결국 이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을 대차절표에는 자산과 부채를 보여주면 재무제표가 탄생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구해지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구해집니다. 결국 이런 그 절차를 통해서 재무제표가 완성되면 최종적으로는 총재산, 자산은 남에게 갚을 돈, 부채와 나의 순수한 재산, 자본의 합계와 일치하게 됩니다. 자, 복식부기를 통한 재무제표가
방법론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식부기는 원인과 결과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균형은 단순히 차변과 대변의 숫자 합계만으로는 완성이 되지 않고요. 이 거래의 실질에 따른 진실한 균형이 중요하다. 그렇죠? 투명한 재무제표의 작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복식부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